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은 반드시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스컵도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기량차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경주 정도는 배당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지고련 상태, 인터벌 상태, 컨디션 좋았었던 상태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던 선수들을 꼽아보자면 강재원, 허동혁, 이명환, 이수원 선수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재원, 허동혁, 이명환, 이수원 선수를 꼽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터벌 내용 살펴본다면 강재원하고 진성균이 긴거리 인터벌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재원이 추입형인 강재원이 끝까지 인터벌을 주되 나가면서 주드럭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도 빼앗는데 성공하면서 착승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진성균은 낙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영윤, 홍석환, 손동진, 이동근, 이재우, 이상경 선수가 긴거리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영윤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치기 긴거리 승부로 훈련에 임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재우 선수는 내선 저치기로 3사권에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낙차 사고로 인해서 선수가 교체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명섭, 허동혁, 송승현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김명섭이 초반 빠르게 대열을 주도해 나갔습니다만 3사권의 지점에서 시속을 급격하게 줄였습니다. 후미권 막혀 나갔었던 허동혁이 김명섭 선수를 상대로 직선에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명환하고 김현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영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서 그런지 김현은 마크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임형환 선행승부로 오랜만에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지민, 이수원, 구동원, 조성윤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주를 주도해 나갔었던 정지민을 상대로 이수원이 3사코너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를 했었고, 후미를 막혀 나갔었던 구동원까지 착승권 진입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는 김병선, 김광석, 장우준, 이영민, 차봉수, 경상권 선수들이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윤호신, 황정현, 장경동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섰습니다. 김명섭, 윤현준, 이진원, 함동주, 이용주 선수가 긴거리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김우영, 김민수, 노태경, 정종교 선수가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금 지정훈련 때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던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을 꼽자면 강재원, 허동혁, 임영환, 이수원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손동진이 이번 패서 객관적인 기량에서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편성 자체가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이진원, 정지민, 함동주, 비팝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손동진 취입형이긴 합니다만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 4번하고 7번 연합 펼쳐 나간다면 취입 나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전 손동진보다는 이진원과 정지민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좀 더 먼저고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김민수가 월등합니다. 전일 좀 힘을 쓸 수 있는 김민수 직접 견제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용주를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지는 몸싸움에 밀려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일은 이용주 활용해 나간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문영인이 김민수를 상대로 재기량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지만 않다는 점, 전일 부진했지만 이용주 활용해 나간다면 김민수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기입니다. 배정현이 전일 보니까 노련하게 경주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데 전일은 이 노태경이 앞선에서 끌어주다 보니까 배정이 좀 과감하게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은 김명섭이 때리고 김병열에 나간다면 배정현 직접 취입 나서긴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김병하고 김명섭이 호흡을 맞춰 나간다면 배정현보다는 김배영의 직선 취입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우스컵 구경주입니다. 이찬우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병길 활약이 나간다면야 비파업 선수도 완승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과거 미혼팀 선배였었던 김지식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죠. 김지식도 마크 되면 쫓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김지식과 협공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김지식보다는 최병길과의 호흡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김우영이 월등합니다. 차범수 몰고 노태경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비표합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차범수가 후차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윤현준이 월등하죠. 전일도 비팝 선수들을 완벽하게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 조성현 있고 구동훈이 있습니다. 금일은 윤현준이 힘을 써야지만 조성현과 구동훈을 챙겨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재원이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재원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2경주입니다. 김영섭의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일 한 바퀴까지 때리면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이영민하고 장우준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김영섭 타도 외친다면 두 선수의 협공으로 김영섭이 힘든 경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정현 활약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영섭이 유리한 경주 될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경주씩 한번 우스컵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손동진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번 패서 비파업 선수들이죠. 이진원하고 정지민, 함동주가 있기 때문에 손동진 경주 펼쳐 나가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황정현이 출전해야 되는 3번 자리인데 전일 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전 불가로 김지훈 선수가 대타 출전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동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게 김준이 들어오다 보니까 황정현이 아닌 김준이다 보니까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손동진이 인정받는다면야 유리한 견주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재민 전일 한 바퀴 때렸는데 시속감 괜찮았습니다. 이를 이진원이 막혀 나가고 손동진이 따라 나서게 된다면 여기에 함동주까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진원 전일 몸싸움에서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정지민이 있기 때문에 정지민만 활약해 나간다면 손동진 견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 정지민도 주드력을 발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컨디션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정지민만 활약해 나간다면 전일처럼 허무하게 이진원 몸싸움에서만 털리지만 않는다면 유리한 경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다고 손동진이 적극적으로 몸싸움 펼쳐 나가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정지민이 때려주고 이진원이 승부를 조절해 나간다면 이진원 머리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2번인 것 같습니다. 4번하고 2번 쪽에 4번하고 2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정지민이 때려주고 4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또 한 살 터울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7번의 시속감만 좋다면 4번이 무리하게 넘어설 리는 없죠. 넘어선다면 손동진까지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정재민이 힘으로 버텨내는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타입입니다. 4번하고 2번 전략적인 타입 가능성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4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4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손동진이 집중력을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저치기 타이밍까지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치기 타이밍 가져가게 된다면 김지훈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함동주가 때리고 2번이 몰가서 취해 나가는 2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도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4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이번 편성 4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고 4번하고 7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도 함동주도 내선 잡고 힘을 쓰면 정지민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그 점 때문에 2, 3하고 1은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김민수가
금일만큼은 유리한 입장에서 경제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직선에서 몸싸움에서 밀려나면서 아쉽게 2차권에 만족했었던 김민수, 힘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힘을 쓰기보다는 이용주의 상당히 적극 활용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용주가 직전 회차 파업 선수들하고 경주 펼쳐 나가다 보니까 고전했어요. 이번 회차는 좀 자신감을 찾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노태경의 뒷자리를 이용주가 빼앗겼습니다. 결국 고전했어요. 금일만큼은 마크가 아닌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민수가 몰고 가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주가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김민수의 작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지켜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뭐 이용주도 타점 잡고 힘을 쓰면 시속감 괜찮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전했다 뿐이지 몸 상태는 괜찮아 보여요.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전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전일 죽 섰고 직전 회차도 죽 섰기 때문에 배당은 괜찮게 평소보다는 괜찮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지정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문영윤은 1번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타정전으로 1번의 뒷자리를 밀차 막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과 7번 정도는 1번과 7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민수가 굳이 문영이라고 연합 펼쳐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먼저 가져가보자는 점 1번과 7번 차선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 3번, 7번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3번, 7번 쪽에 1번, 3번, 7번, 3번 경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비파업 완승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1번, 3번, 4번이죠. 7번의 뒷자리를 이재일이 물고 가게 된다면 1번, 7번, 2번도 충분히 3복수에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하고 17인데 1번과 3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코 8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배정현이 컨디션도 좋고 몸 상태가 괜찮은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배정현의 연대 세력이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홍석환이 있고 이동근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김배영, 김명섭 여기에 이서혁, 대타 출전학은 박성순 4대3으로 파업과 비파업으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배정현이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홍석환이 때려주고 배정현이 몰고 가게 된다면 배정현을 중심으로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명섭이 때리고 김병이 막혀 나가고 배정현이 뒤로 물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김병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김병도 직선 침력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전열도 직선 열리면서 후다닥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명섭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작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명섭 굳이 배정현 앞에서 때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명섭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김병의 작전 달라질 수 있다. 전 김병의 선정 가능성을 먼저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는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4번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4번 쪽에 2번하고 4번 2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명섭이 잘 가고 김병이 쫓아가게 된다면 취임 나서죠. 2번하고 3번 가능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4번이죠. 2번하고 3번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2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병하고 김명섭은 붙었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 박성순까지 함께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홍석환이 때려주고 배정현이 막혀 나갑니다. 배정현의 뒷자리를 이동근이 막혀 나가면서 파업 라인이 완성이 된다면 이번 편성 4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죠. 4번하고 6번 정도는 이번 편성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일하고 4.6입니다. 4일하고 4.6 경주권 정도는 4일하고 4.6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일과 4.6 맞대결 시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3번 때문에 김병이 집중한다면 이서혁, 박성윤의 도움을 받는다면 배정현 견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복승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스코 구경주입니다. 2차노 전일도 후다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금일도 편성 여유가 있습니다. 2차노 입장에서는 최병길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죠. 송승현하고도 연합이 가능합니다.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윤우신 노조에 가입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파업을 하지 않았어요. 비파업 선수라는 점에서 2차노가 윤우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2차노 입장에서는 최병길을 직항 연준형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직전에 최병길하고 최병길의 선전 권해드려서 이번 편 199.8배 존배도 안겨드렸었는데 최병길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드럭발은 안 가고 이찬우가 짧게 가져가면 돼요. 4번의 선행은 1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찬우 김지식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비파업의 완승 가능성 쪽에 뭐 이찬우도 비파업 선수들과 적극적인 협권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1번 3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1번 쪽에 우선하시되, 아무래도 미용공고 선후배입니다. 김지식이 좋은 자리 잡아놓는다면 아무래도 3번이 2번을 챙겨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김지식이 뭐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녀까지 출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찬우 입장에서는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김지식을 챙겨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3번과 2번 정도는 차선으로, 3번하고 2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위라고 3위죠. 3위라고 3위 경주가 두 차권 중에서는 3번과 1번 비파업 완승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3위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윤우신이 때립니다. 김지식이 병주 후미를 견제 나가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윤우신이 끝까지 주드럭을 발해 나가면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이 버텨낸다면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고, 뒤늦게 4번의 뒷자리를 이찬우가 후다닥 날라왔는데 넘어서지 못한다면 4번, 2번, 4번, 3번이죠. 4번하고 2번, 4번하고 3번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차권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이찬우 전일도 봤듯이 후다닥이 상당히 좋습니다. 차고는 상당히 작아요. 168밖에 안 되는데 회전력이 상당히 좋아진 이찬우입니다. 아무래도 양승원과 훈련하면서 경주감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3번하고 1번 쪽에 우선하시되 3번하고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코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우영이 객관적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영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 한 명 선수 있는 것 같습니다. 7번 노태경이죠. 전일 노태경이 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모두 노태경이 파업 선수 배정현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용주가 달라붙어 있었었는데 빼앗기다 보니까 노태경이 결국 배정현 앞에서 경주를 펼쳐 나가는 듯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하지만 노태경은 끌어내서 받아가는데 경주 운영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일단 직전의 차도 결승까지 갔습니다. 차체 고장으로 아쉬움을 차체 고장을 시키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노태경이긴 합니다만, 확실하게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성급 정경호하고 훈련하면서 자신감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노태경이 때려주고 김우영이 몰가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가는, 김우영이 오히려 노태경을 달고 때리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3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습니다. 3번하고 7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번 7번 쪽에 3번 7번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 7번이 때렸을 때 후미는 차봉수가 막혀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차봉수도 요즘 들어서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3번과 6번은 차선책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우영이 차봉수를 직접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태경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비파업 완승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차봉수가 노련하죠. 짧게 젖히고 3번이 몰가서 출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3번과 6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짜여진 편성이기 때문에 김우영 안 빠질 것 같아요. 노태경과 동반 입상이 이번 편성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김시진이 때리고 차봉수, 여기에 김광석이
라인을 형성하면서 파업 선수들이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임세훈까지 가세에 나가게 된다면 김우영이 노태경 믿다가 노태경이 타이밍을 빼앗기면서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이런 편성 파업 선수들과의 경합에서는 아무래도 경주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차봉수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6번하고 4번이라든지 6번하고 5번 정도는 경상권 협공에 한 동반 입상이죠. 상남팀, 부산팀, 성산팀입니다. 파업 선수들 6사와 6호입니다. 6사와 6호는 김우영과 노태경이 빠졌을 때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긴 합니다만 전법적으로 뭐 김우영하고 노태경이 좋다는 점에서 차봉수가 김우영을 넘어서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우영 인정하고 37과 36 두 차권 안에서 3번과 7번 비법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하우스컵 11경기입니다. 윤현준이 월등하죠. 전일도 본인의 연대 비파업 선수들을 앞뒤로 세워놓고 완급주전에 나가면서 승부타임 주전에 나갔었던 윤현준. 금일도 조성윤이 있고 구동훈이 있습니다. 이들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승부타이밍 주전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고향 양주권에서 훈련했었던 손영호도 있긴 합니다만 전일 하는 거 봐서 참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챙겨주기보다는 아무래도 3번과 7번을 활용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병선이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가고 강재원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윤현준 입장에서는 굳이 마키형 선수들 노골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현준도 보면 본인의 실력 챙겨 나가는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파업 선수들을 한가운데서도 경주를 펼쳐 나갔었기 때문에 김병선을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 강재원 앞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강재원도 과거 한 차례 동반 입장 경험 갖고 있기 때문에 자리 양보하고 본인도 실력 챙겨 나가면서 2차 들이대는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라는 점,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종훈련 때도 앞서 우스컵 서두에 지종훈련 상태 말씀드렸었는데 강전이 인터벌까지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율을 끌어내서 후미권 털어냈어요. 1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1번이 조성윤, 구동훈 비파업 선수들 한 명을 챙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만약에 한 명을 챙겨준다면 구동훈이 쫓아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가장 돋보인다는 점, 1번하고 7번은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하우스컵 12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김영섭 몸 상태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영섭이 한 바퀴 때려서 버텨냈습니다. 후미권 선수 이진원이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과감하게 주도력발에 나갔었던 김영섭, 금일도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활약에 나가죠. 김영섭이 마크에 나갑니다. 그 뒤를 1번하고 2번이 마크에 나가면서 따라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영민 전일 직선에서 몸싸움 밀어내고 추위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본인이 경주를 만들고 우승을 찾아 나갔었던 이영민이기 때문에 6번의 뒤를 노리면서 직선 추입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섭을 상대로 이영민이 몸싸움 나가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박정현의 선행이 안 나온다면 김영섭 지켜주려고 하다가 이영민에게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노련함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활용해 나가되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1번의 연합이 먼저고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을 받아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장우준의 몸 상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24기 동기생들이긴 합니다만 장우준도 힘을 쓰는 주도하는 작전 가능하죠. 과거 동서울 부천에서 훈련했었던 선수입니다. 물론 이명섭, 김영섭 입장에서는 박종현을 믿고 견준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희속 자체가 분명 박종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6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우선이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1번 쪽에 우선할 때 6번, 2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변수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지종훈련 때 과감하게 인터벌 훈련에 나갔었던 임용환 전일 좀 쉬운 편성이긴 했습니다만 힘으로 버텨내면서 2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임용환이 때리죠. 1번과 2번이 나란히 자리 잡게 된다면 4번 믿다가 6번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임용환이 얼마만큼 때려주느냐에 따라서 이영민하고 장우준 24기 동기생들이 협공에 한
동반 입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1번과 2번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명환이 11초 때 중반만 끊어준다면야 1번과 5번도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현 빠지고 고전하게 된다, 김영섭 빠지고 고전하게 된다면 1, 2하고 2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4번이 있기 때문에, 4번이 없다면 김영섭 1번과 2번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힘든 경주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4번이 있기 때문에 김영섭이 반바퀴 지점에서는 적어도 타이밍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민 정도는 견제 가능할 것 같아요. 6번과 1번 쪽에서 했을 때 단 복승까지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6번과 2번은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